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북한은 어제 자신들이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김정은이가 그만큼 지금 조급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서둘러서 핵무력의 완성을 주장했다는 건데요. 두 번째로 가정할 수 있는 부분은 완성을 했으니까 앞으로 핵실험이나 ICBM 발사를 할 필요가 없어질 텐데 자신들이 앞으로 그렇게 더 이상 핵실험이나 ICBM 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또 다른 표현 방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이제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시작하고 싶다는 그런 시그널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제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시작하되 핵보유국으로서 대등한 입장에서 미국과 담판을 짓겠다, 이런 뜻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건데요. 하지만 미국이 이런 북한을 받아주기는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분명한 점은 한반도의 위기가 점점 촌각을 다투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밤사이 들어온 얘기부터 해볼까요? 미국이 오늘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추가 지지안을 발표를 하죠.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미 대통령 어제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그 통화에서 오늘 중으로 미국이 북한에 대한 그 추가 주요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이 중국도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그 총동원해야 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이어받아서 그 미국 재무부가 이 추가 금융 제재를 내용을 하는 이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이제 발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자,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미국의 대응이 이번에는 그래도 상당히 냉정한 것 같아요. 이 냉정하다는 게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정중동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 트럼프 미 대통령 그 이전 사례와는 달리 그 상당히 좀 절제된 표현만 좀 사용을 했죠. 이 북한의 그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을 접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트럼프 미 대통령은 우리가 처리할 것이라고만 말할 수 있다. 우리가 다뤄야 할 상황이다. 미국의 북핵 문제 접근법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과거와 같이 그 트윗 등을 통해서 모든 옵션이 그 테이블에 올라가 있다. 이런 식의 그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그 시사하는 이제 자극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는데요. 어제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그 통화 뒤에도 오늘 이제 그 대북 제재안을 우리가 마련을 해서 발표를 할 것이다. 이렇게 좀 간략하게만 언급을 했다고 하죠. 예. 어쨌든 중국도 체면국인 거는 이번에 말할 수도 없는데 말이에요. 그렇죠. 예. 네. 북한이 어제 쏜 탄도미사일이 화성 15형이다. 어제 12시 30분에 중대 발표하면서 핵무력을 완성했다. 또 이거 주장했잖아요, 북한이. 맞습니다. 예. 북한이 어제 그 정부 성명을 통해서 이 국가 핵무력의 그 완성의 그 역사적인 대업, 이 로켓 강국이라는 표현을 또 쓰기도 했는데요. 그 위협을 이제 실현이 됐다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 메시지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그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가 주목이 되는데요. 이처럼 그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것은 첫째는 이제 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올해 그 신년사에서 이 연내 그 핵무장력 완성을 목표로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을 이제 약속대로 달성했다, 이런 점을 그 강조한 것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 핵 보유국으로서 그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실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이런 점을 북한 스스로 그 천명하고 나선 것 아니냐. 이래서 앞으로의 국면 전환이 좀 예상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관측도 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죠. 그렇군요. 근데 북한이 핵무장을 완성을 했고, 그런데 이게 완성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과연 미국 본토를 타격할 만한 핵미사일 기술을 모두 확보했느냐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을 제기하는 쪽이 있어요. 그렇죠. 예. 일단 이제 그 미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 사거리는 확보한 것 아니냐. 최대 그 13,000km까지 그 비거리를 좀 확보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 과연 그 탄도 중량이 얼마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사거리도 상당히 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죠. 하나는 역시 이제 그
대기권 재진입 기술입니다. 북한이 이번 그 고각 발사를 통해서 최대 그 4,475km의 그 고도까지 그 쏘아 올려서 이 비거리를 크게 향상했음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 과연 그 제각으로 쐈을 때 대기권 재진입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여부가 좀 주목이 되는데요. 이 북한은 특히 그 재진입한 탄도가 그 공중에서 폭발하는 모습을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아직은 그 북한이 완벽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 기술을 체득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건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체득을 뭐 이걸 완전히 자기네들 말로 완성을 했다면 이거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고. 근데 이게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건 기술 진척 속도가 빨라지는 건 사실인 그렇죠. 것 같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완성이 되면 소용이 없거든요. 네, 사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 있죠. 그렇죠. 그 네. 전에 이제 뭐 어떻게 뭐 대화를 하든 뭐를 하든 그 전에 이걸 못 만들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문제인데. 자, 국내 정치권 소식 알아보죠. 국회 예산안 처리 시한이 이제 내일인데. 예? 여야는 뭐 여전히 팽팽해요. 네. 네? 아유, 참. 이제 뭐 상당히 이럴 때 가장 애가 타는 게 이제 국회의장이죠. 그렇죠. 네. 정세균 국회의장이 어제 이 국회의장실에서 그 3당 원내대표와 그 정책위원장 긴급 예산 회동을 이제 가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떻게든 그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을 좀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과거 선진화법 이후에 법정 시한 내 그 처리 관행을 이번에 좀 지켜나가자. 이렇게 이제 호소를 했는데 그러나 과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정 의장은 일단 내일 이제 1일 그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자정 부의하게 되는데 만약 그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그 2일 날도 본회의를 열기로 일단 여야 간의 합의는 이제 이뤄냈다고 하네요. 예. 근데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책협의체가 출범을 했네요. 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어제 그 정책연대 협의체를 이제 출범시키고 이 내년도 그 예산안의 그 국회 처리 과정에서부터 두 당의 연대의 그 유력을 과시하겠다. 예. 이제 이렇게 밝히고 나섰습니다. 이 국민의당 그 이용호 그 정책위 의장 그리고 권은희 원내 수석부 대표 또 바른정당의 그 김세현 원내대표 권한대행 겸 정책위 의장 오신환 의원이 어제 이제 정책협의를 가졌는데요. 이번 그 정기국회 예산과 그 법안 관련 그 발표를 이제 내놓았습니다. 두 당은 우선 그 공무원 증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그 소방관 등 꼭 필요한 분야는 늘리되 공공부문 구조개혁과 그 인력의 그 효율적 재배치가 좀 진행돼야 된다. 이런 점을 이제 그 요구하기로 했고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그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과 관련해서는 이 적절히 삭감하는 대신에 사회보험료 지원과 그 간이과세 기준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갖겠다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그 5.18 진상규명을 위한 그 특별법 그리고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연대하겠다. 이런 입장을 갖겠다고 하죠. 예, 지금 교통 상황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이 백병규 시사평론가님이 오늘 상수도가 터진 것을 뚫고서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아주 힘들게 오셨는데 가양대교 쪽이죠? 상수도 맞습니다. 터진. 이 가양대교 사거리에서 이제 이 상수관 파열로 인해서 예. 그 진행차로가 가양대교 들어가는 진행차로가 예. 거의 다 막혀 있는 그죠. 이런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예,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뉴스 브리핑에서도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쭉 이 문제를 알아봤는데요. 북한이 어제 쏜 미사일 문제. 이것이 어제는 저희가 이제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어제 이제 쭉 사실들을 좀 알고 나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서 오늘은 1부와 2부에 걸쳐서 북한에 있어서의 도발 그리고 북한이 진짜 자신들의 얘기로 핵무력을 완성했는지 뭐 이런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정치권의 대표적인 국방안보 전문가죠.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백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경상북도 구미시의 백승주 의원입니다. 예. 아니 근데 이 백 의원님 이 핵무력을 완성했다는 북한의 주장 이거 일단 믿으세요? 저는 북한이
이미 전술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준에 이르렀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전문 용어고 좀 쉽게 풀어서 말씀해 주시면. 군사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완성은 아니지만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용할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사용할 수준에 이르렀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의 핵무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미국 전역을 타격하려면은 이제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탄도미사일, 운반체, 탄도미사일이 워싱턴하고 평양 거리가 한 11,000km 정도 됩니다. 예. 11,024km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사거리가 있어야 해당되는 운반체 미사일이 있어야 되고 거기 이제 탑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북한이 이번에 사거리는 그 정도 도달할 것을 보여줬고 예. 북한이 좀 국제사회에 의심하고 있는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문제에서 북한이 이번에 아주 초대형 중량급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스스로 이제 그 탑재할 수 있는 수준을 이르렀다 이렇게 보여줬죠. 그 ICBM의 성공은 아직 판단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북한이 이미 그 핵탄두는 6차례 핵실험한 것은 이미 완성했다고 보고요. 또 우리 짧은 거리, 중장거리 미사일 이미 오랫동안 북핵화돼갖고 보유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를 전술적으로 언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판단하고 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ICBM에서는 탑재 능력과 재진입 기술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도 재진입 기술은 여전히 확실하게 보여주지 못했어요. 예. 1000km 이상의 대기거에 다시 재진입할 때 견딜 수 있는 그런 재료공학이 발달했느냐, 금속이 발달했느냐고 그게 들어왔을 때 이제 안 깨져야 되죠. 그리고 안에서 무기로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능을 보존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미국 모든 정보 당국, 우리 정보 당국이 그 부분 아직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아직 의심쩍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재진입 기술을 확보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재진입 기술은 이게 단기적으로 극복하기 좀 힘듭니다. 이제 재료공학이라는 어려운 학문적 용어를 씁니다만은 금속공학이 금속 재료를 수입하지 않고 뭐 몇 개월 사이에 지난 7월에서 3달 사이에 발전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또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주장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넘어서서 핵강국으로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핵강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지금 미국이 테러 지원국을 재지정하고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하고 국제사회 압박을 하더라도 핵 보유 국가로 인정받는 것이 체제의 생존에 절대 유리하다. 핵 보유 국가로 인정해달라는 이 정치적 메시지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예, 핵 보유 국가로 인정을 해달라. 그러면은 이제 북한이 밟을 수 있는 다음번 수순은 뭘까요? 핵 보유 국가로 인정받는 것을 전제로 미국과 국제사회의 어떤 빅딜을 원하겠죠. 그러니까 핵 보유 국가로 인정받으면서 정상적 국가로 복귀하는 겁니다. 이것은 북한이 모델로 삼고 있는 국가가 파키스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1998년에 핵실험을 하고 나서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쭉 받았지만은 참 국제 정치에서 또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치르면서 미국이 이걸 용인해버리고 국제사회가 따라 용인해버렸거든요. 제재를 풀어줬다는 이야기죠. 핵을 보유한 것을 인정받고 국제사회로부터 다양한 어떤 제재를 해결하는데 북한은 목적이 있고 그 해결 과정에서 미국과 국제사회와 빅딜 담판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파키스탄이 뭐 며칠 새로 핵실험 그냥 따다닥 5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연속적으로 했죠. 예, 연속적으로 한 2주 안에 98년에 하고 미국이 엄청난 제재를 했는데 그 9.11 테러가 나고 아프가니스탄에 미국이 전쟁을 하려니까 파키스탄에 도움이 필요했던 겁니다. 도움이 필요하니까 제재를 해제하고 $200 지원을 해줬어요. 그 북한은 그런 어떤 제재를 풀면서도 국제사회 제재를 풀면서 또 지원을 받으려는 이러한 생존 전략을 갖고 있다. 대외 전략을 갖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북한이 핵 보유 국가로 대등한 입장에서 미국과 담판을 지으려고 한다. 이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뜻대로 움직이긴 절대로 않을 텐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의 특히 ICBM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을 보유하고 핵무기로 강조해서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있고, 또 어제 실험 직후에도 우리가 다뤄야 할 상황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했죠. 처리하겠다 그랬죠 또. 예, 처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미 북한의 이런 대외 전략 또 도발을 예상하고 있었고, 또 자신감을 갖고 여러 가지 준비된 옵션을 갖고 있다. 특히 저는 군사 옵션까지도 모든 검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 방금 들은 뉴스입니다만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이 재무부 추가 제재를 발표하고 백악관도 대북 제재를 이제 잠시 후에 발표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리하겠다 이게 결국은 어떻게 뭘로 해석해야 돼요? 이건 뭐 군사적인 뭐 그런 걸로 해석해야 되나요? 뭘로 봐야 되나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제재를 강력한 제재, 뭐 틸러슨 장관이 곧 발표한다고 같이 발표했습니다만 곧 발표할 겁니다만 추가적인 제재와 함께 판단하고 여러 가지 수집했는 자료에 의하면 미국이 여러 가지 군사 옵션을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검토를 끝내놨다고 합니다. 네. 군사 옵션의 가능성도 열어놓으면서 추가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할 것으로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뭐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미국이 선제 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뭐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역설적으로 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선제 타격을 요구를 안 쓰다가 선제 타격을 막아야 된다는 말을 썼죠. 네. 이 말은 역설적으로 미국이 군사 옵션을 사용할 가능성을 굉장히 심각하게 걱정하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이 마음 놓고 계속 도발하는 것은 군사적 옵션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 입장 때문에 이런 것을 믿고 계속 도발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전략적으로 우리 정부가 미국의 군사 옵션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 그것을 막을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최대한 압박을 하겠다는 그런 정책하고 충돌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최대한 불안감을 만드는 쪽에 미국과 철저히 공조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의 선제 공격을 받겠다는 입장은 오히려 북한의 반복적인 도발을 안심 놓고 하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다시 제고할 필요가 있다.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함으로써 제일 체면국인 나라는 중국 아닙니까? 특사 갔는데 그렇죠. 김정은이도 못 만나고, 예? 특사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미사일 쏘고. 이거 중국은 이제 북한은 어떻게 다룰 거라고 보세요? 중국이 슝타오라는 대외 전략에서 최고의 어떤 의사결정권자로 볼 수 있는 당대외 연락부장이니까 갔는데 김정은이 만나주지도 않고 돌아오자마자 이렇게 또 미사일 발사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국가 이익으로 봤을 때 미국과의 어떤 갈등은 있지만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북한을 두둔하는 것보다는 더 중국과 이게 부합한다 이런 판단을 이제는 확고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미국의 추가적인 제재에 적극 동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제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중국한테 우리가 산불 정책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3노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것이? 제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산불 정책을, 중국에 약속을 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조금, 신중하지 못했다. 특히,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또, 우리가 미국의 MD 전략에 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들을 중국의 이 1대1 양자 의논 과정에서 약속한 부분은 분명히, 두고 우리 외교의 하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동북아 정세 측면에서 우리가 분명한 게, 균형 외교는 맞지 않습니다.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하고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보완적 관계로 해서 이 문제 풀어가지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요, 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아베 일본 총리하고 통화를 한 이후에, 그리고 한 몇 시간 있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고, 또 그 이후 얼마 뒤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아베 총리하고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이런 거를 보면은 지금 한미일 공조는 어떻게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우리 정부하고 미국, 일본이, 안보 차원의 협력을 계속 해왔고, 네. 또 강화하고 있고, 이번에 북한 미사일 탐지하고 대처하는 데서도 한국과 미국, 일본의 정보 교류가 좀 잘 가동되다 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이 용어가 이렇게 잘 구별이 확진이 안 되는데, 군사동맹으로 가느냐 문제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일본의 안보 협력을 계속 되어 왔고, 또 북한 핵 도발을 가서 계속 강화돼야 될 부분이 있고요. 예. 이 부분이 이제 군사동맹으로 하고 혼란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 한미일 동맹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안보 협력은 뭐 계속해서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북 간에 있어서의 대화 가능성 앞으로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는 물밑 접촉은 계속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수면 위로 물 위에서 하는 대화 이런 부분은 북한의 그 핵에 대한 정책 변화가 전제되어야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핵의 폐기 수준 아닌데 핵 동결을 확고하게 한다든지 또 핵에 대한 김정은의 태도가 바뀌어야 물 위에서의 대화, 의미 있는 대화가 진행되지, 그거가 바뀌지 않고 그런 의미 있는 대화가 모색될, 또 진행될 가능성이 크게 높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자, 앞서 1부에서는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의 입장을 들어봤죠.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관한 문제요. 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외통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경협입니다. 예. 자, 지금 말이에요. 어제 북한이 미사일 쏘고 12시 반에 핵무력을 완성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 의도가 뭐라고 보십니까? 핵무력을 완성을 했으니까 네. 이제 이것을 가지고 협상을 하자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남북 대화는 회피하면서 예. 북미 대화를 계속 북한도 요구를 해왔는데요. 예. 거기에 이제 요구하면서의 핵심이 자신들을 핵 보유 국가로 인정해달라는 것과 그래서 체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북미 수교나 이제 평화협정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완성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한 자신들의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자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북한의 의도가 그렇다라고 봤을 때요. 미국이 그럼 거기에 응할 거라고 보세요? 지금 당장은 응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미국으로서는 조금 더 제재의 강도를 확실하게 높이겠다라는 방향이고요. 예. 이미 금융 제재의 방향 이런 거 좀 발표한 것 같습니다. 예. 아니요.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미국 유엔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한테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런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예. 예. 그 원유 공급 중단은 이제 저번 미사일 발사 때도 이루어졌던 사안인데. 아니, 근데 그때는 전면적인 원유 공급 중단은 아니었죠. 아니, 이제 미국은 전면적인 원유 공급 중단을 요구한 건데요. 예. 중국이
실제로 전면적으로 완전히 중단하기는 어렵다라는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네. 부분적으로 이제 감축에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어쨌든 미국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제가 궁금한 것이 이 미국이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해서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라고 아까 김경협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 미국이 이제 뭐 지금 당장은 강경이지만 언젠가는 그렇다면은 이 대화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보세요? 결국은 이제 북한도 핵 미사일 개발을 완성한 후에는 남은 거는 이제 협상밖에 없는 거고요. 미국도 사실 이제 제재의 강도를 계속 강화시켜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북한을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내오기 위한 또 하나의 그런 의도도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협상의 목표는 뭐라고 보십니까? 협상의 목표는 일단 뭐 미국으로서는 궁극적으로는 비핵화일 것이고요. 예. 우선 당장은 더 이상의 핵 미사일의 실험을 못하게 만드는 동결 조치가 우선 급하겠죠. 그리고 북한으로서는 미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한 북미 수교나 뭐 평화 협정 이런 게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근데 핵미사일 동결이라는 건 결국 핵 보유국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북한이 핵을 완성했다라고 주장하는 상태에서 북한 자체도 완성을 했으니까 실험이나 이런 거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논리도 성립될 수 있잖아요. 완성을 했으면은 실제로 완성을 했다면은 아니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예. 예. 그러니까 실제로 북한의 주장대로 예. 실제로 완성을 했다고 그러면은 더 이상의 뭐 실험을 할 필요는 없을 텐데요. 글쎄요. 그게 그러면 동결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핵 완성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의 그러니까 이 개발을 더 이상 이제 진척시키지 않는다, 뭐 추가 생산을 하지 않는다 이런 정도가 실제로 동결 조치로 봤을 때 동결을 전제로 해서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후에 비핵화를 해 나갈 수 있는 예. 일단 입구가 마련됐다라고 봐야죠. 근데 이제 제가 여쭤본 거는 핵 미사일을 그래서 더 이상 생산을 안 하든 뭐 하든 동결을 한다라는 건 북한에 있어서의 핵 완성이나 핵 보유국으로서의 핵 보유국으로서 지위를 인정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걸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것을 인정하면은 협상이 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지겠죠. 그런데 이제 보유국이라도 뭐 예를 들면은 비핵화는 할 수 있죠. 핵을 포기해라. 이건 될 수 있죠. 보유를 한 거 인정했다 하더라도 그런 협상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제 얘기가 그러니까 보유국으로 인정하다면 하지만 문제가 커지는 거 아닙니까? 보유국으로 인정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미국도 인정할 수 없고 동결 이퀄 핵 보유국 인정이라는 거는 동의할 수 없다. 지금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예,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건 그건 동의할 수 없는 거고요. 그건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모든 국제사회가 지금까지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 글쎄요. 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한 거죠. 동결을 하면서 협상을 한다. 단기적인 목표가 동결이라면 그거하고 핵 보유국 인정하고는 다르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죠. 예. 어떻게 달라요, 그게? 일단 동결은 대화를 해나가는 시작이고요. 예. 그리고 그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이제 비핵화로 가기 위한 첫 단계 시작으로 봐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거는 이 동결이라는 게 결국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등치되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을까 이게 걱정이 돼서 여쭤본 거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미국이 선제 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선제 타격이라는 얘기가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나왔다. 예? 이게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하게 돌아간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에 이제 미국의 반응을 보면은 아직 뭐 틸러슨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외교적 해결의 길은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얘기의 이면에는
군사적 옵션이 준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리고 지금 미국의 지금 조야에서 어제, 물론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예. 조야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군사적 옵션의 사용, 그리고 이제 지금 타격의 필요성, 이런 게 지금,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미리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우리 입장에서는 선제 타격 자체가 이제 보복 공격을 부를 것으로 예상되고 한반도에 굉장히 이제 전면전이 우려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선택할 수 없는 카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일정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기존에 한미 간에 합의했던 사항,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좀 강조한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건 북에 대해서도 미국의 선제 타격을 부를 수 있는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경고의 의미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아마 미국은 북한의 장사정포 방사포의 공격을 막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예, 그건 이전부터 계속, 그렇게 준비를 하고. 이번에 말이에요. 중국이 예. 제일 큰 좀 체면국인 거 아니겠어요? 중국 특사 갔는데 김정은이가 만나주지도 않고, 그리고 특사 예.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그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제가 좀 전에 속보로 전해드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한테 원유 공급 중단을 요구했다. 이건데, 예. 중국이 이번엔 동조하리라고 보십니까? 지금 숭타오 대북 특사 방북 이후에 중국이 홀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자존심을 상당히 많이 구겼죠. 예. 그래서 아마 중국도 보다 강도 높은 제재로 나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원유 공급 중단까지를 갈 수 있을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지금 아직 회의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게 이제 중국으로서는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그렇죠.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예. 자, 이제 평창올림픽 말이에요. 우리 정부 구상이라는 거는 사실 북한이 평창올림픽 와서 대화도 하고 그걸로 통해서 대화의 물꼬를 트고 평화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런 아마 로드맵이 있었던 모양인데 예. 이거 틀어지게 된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긴장 상황이 점점 악화돼 갈수록 평창올림픽은 정말 난처해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예. 우리로서는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한반도의 긴장 상황에 국면 전환을 위해서라도,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평창올림픽의 북한의 참가, 이건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협의하기 위한 대북 특사, 이런 것도 좀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평창올림픽 참가를 위한 북한에 대한 대북 특사 파견을 고려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예. 예.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이낙연 총리는 또 어제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검토할 만하다 이런 언급했더라고요. 이게 조금 지금 이제 어제 미사일 발사한 상황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경고하고 대응은 필요한 거고요. 네. 따라서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비롯해서 포함해서 대북 제재의 강도는 확실히 분명히 발사에 대해서는 도발에 대해서는 엄중한 대응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또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다른 한편에서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또 하나의 또 이제 이 긴장 완화를 시켜나갈 수 있는 조치 역시 병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 게요. 중국 예. 특사 갔을 때도 김정은이가 안 만나줬는데 우리 대북 특사를 북한이 받아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것 때문에 아마 우리 정부도 상당히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예. 이제 특사를 보내더라도 예. 일정 정도 이게 어느 정도 이 협의가 돼서 보내야 되는데 예. 지금 아마 그렇죠. 북한이 지금 협의 자체를 완전히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하. 우리 정부로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